네,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시장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존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주들이 빠지는 만큼 자동차주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민감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할 시기인지 오늘 맞수 한판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에서 지금 현대차가 앞으로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를 허문 메타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 지금 막 나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죠.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성장주와 전통주라고 구분하면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공부 많이 하셔서 잘 아시죠?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부담을 느끼는 성장주는 이제 버리고 오늘 시장을 이끄는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를 선택을 해야 하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뭘 선택하셨을까요? 전통주, 술 아닙니다. 전통 주식. 그리고 재미없나요? 저도 그 재밌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하셨죠? 네, 했습니다. 보자마자 예. 자, 김진만 팀장께서는 여전히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다. 전통 주식 중에서 뭐가 좋습니까? 전통주 중에서 성장성을 가진 전통주를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뭔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답은 구체적인 산업을 얘기해 보면 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자동차 섹터 역시도 전통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장 섹터로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라고 한다면 뭐 IT 쪽이라든지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급락이 나오고 최근에 오늘 급락뿐 아니고요. 한동안 조정기가 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주에 대한 어떤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그에 이제 반발 심리로 다시 한번 전통주의 민감주 쪽이 움직이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갈 수 있는 섹터를 좀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성장성을 지닌 전통주 중에서는 그래도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부분이 또 CES 2022에도 맞물리면서 관련 주식들이 오늘 좀 다시 부각을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현대차가 마침 지금 CES에서 관련 소식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열면서 로보틱스 비전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지만 오늘 성장주가 빠진 만큼 그대로 자동차주들이 오르고 있어서 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손바뀜이 완전히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손바뀜은 이제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되겠고요. 좋습니다. 사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워 넣으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충분히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반도체 섹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기대감이 반도체에서 이제 자동차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뭐 CES 2022와 또 이제 제가 맞물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주식은 그 타이밍에 맞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났다, 좀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오는 또 성장주 전반적인 대장주들이 좀 빠지면서 이제 좀 바뀌는 건가라고 조금 이제 의구심이라기보다 약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도 상당히 풍성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성장주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다.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주가의 장점은 다시 회복했었을 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고 전통주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성 있는 전통주가 최근에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 저는 성장주 쪽에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전통주식 즉 이제 뭐 화학 업종이나 뭐 철강 기타 이제 뭐 원자재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폭 또한 강하게 나타났는데 업황이 금방금방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매도를 실패했을 경우 이제 그 이후에
그 좀 고난의 시간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시 한번 섹터가 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제 화학이나 철강주가 좋았던 게 작년 한 6월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걸렸죠. 그때 한창 바짝 굉장히 좋고서 그 이후에 쭉 내리막길 타다가 이제 조금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전만큼의 강한 탄력성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이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이런 쇼티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한 번 정도 의구심이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그런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온다고 좀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좀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그 가격에 왔을 때가 조금 더 시기가 빠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만큼 주가 탄력성 또한 굉장히 강하다. 테슬라 보시면 테슬라 최근에 이제 800 테슬라 깨졌다는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곳에 또 1000 회복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은 성장주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은 지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성장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IT 공룡들도 다시 한번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시기의 문제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을 보면 시장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김진만 팀장님 이야기를 듣고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사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너무 그렇죠. 네, 있겠죠. 네. 좋아하시는 부담을 분들 팍 때리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대신 이제 누가 밑에서 잘 잡느냐가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다시 그렇죠. 분명히 이제 트렌드 자체는 다시 올 건데 누가 저점에서 잘 잡느냐. 혹시나 이제 위에서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잘 하느냐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타점을 잡으시려면 이제 세아맨컴님이 하시는 이제 방송 많이 보시면은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광장 사람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만 출연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이 3년을 5회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 저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트를 보니까 그야말로 추세가 지금 단기 추세는 좀 깨져 있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와 기아를 보면 여전히 박스권이지만 추세가 오히려 위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지금 저점을 잡고 매수를 하겠다라는 용기를 갖는 것은 말씀처럼 앞으로 성장주가 만약에 성장을 한다면 정말 테슬라처럼 상승폭이 훨씬 클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김진만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자동차주가 대안인지 그렇다면 왜 오늘 현대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잠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현대차가 지금 CES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메타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야기가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결되어서 인류의 이동 범위가 가상 공간으로 확장된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새로운 차원의 이동 경험을 할 수 있다. 가상 공간이 로봇을 매개로 현실과 연결이 되면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가상 현상을 느낄 수 있다. 너무나 와닿지 않으십니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상상해봤는데 사실 뭐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현대차가 사실 이제 지금 로봇 관련주가 사실 최근에 생각보다 너무 잘 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났던 건 현대차였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단순한 모빌리티 자동차에서 넘어서서 이제 사실 신개념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그런 뭐 메타 모빌리티 이런 개념 자체가 머릿속으로는 와닿지만 그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추상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성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수급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통해서 차량이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 매장 가보면 아직도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아직도 높지는 않고요.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한 9대1 정도로 아직도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두 가지 양쪽 모드를 전통적인 부분, 성장적인 부분을 다 같이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잠시 뒤에도 오늘 로봇 관련 주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CES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개막이 되니까 로봇 관련 테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 자리를 자동차주들이 메우고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해봐야 할 산들이 있다. 실적을 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오르고 있는 것을 필두로 해서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주를 만약 산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실까요?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명신산업, 네. 테슬라요. 네, 맞습니다. 예, 현대차 테슬라, 말고? 현대차 향도 있고 일단 테슬라 향도 있는데 저는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이제 내연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동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씩 내연기관과 전기차들의 수요를 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량 자체도 좀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라고 좀 포괄적으로 하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명신산업이 갖고 있는 분야는 이미 전기차 사업의 주요 부품이기 때문에 부품을 즉 이제 메인 사업을 조금 더 이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좀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현대차를 필두로 한 부품주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에 드는 비용도 충분히 있고 이미 내연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전환이 돼 있지라는 그런 불확실성까지 가지고 있는 산업인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핫스탬핑 공법의 일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관련 부품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내연기관과 전기차 쪽의 매출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부품 쪽에 대해서 이제 산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테슬라 향 매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현대와 기아차의 주요한 매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당연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오버행 이슈만 좀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전에 뭐 직전 고점에 형성했던 부분이 뭐 테슬라에 대한 강한 이제 좀 그 부분이 좀 노출이 되면서 직전 고점이 한 39,000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은 뭐 충분히 현재 자리로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3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25,0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을 요즘 슬슬 거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2020년 딱 그 이맘때쯤 그러니까 말에 네. 그야말로 시장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상장을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와, 테슬라 향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다고? 명신산업? 그래서 주가가 6만 원까지 갔습니다만 그 뒤로 이 종목도 1년 내내 반토막 나서 물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지만 근데 어쩔 수 없다. 상장 당시가 정말 핫했던 게 그때 예. 테슬라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이너한 부분을 보였는데 결국에 회사가 외형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부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태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잡혔던 모습과 함께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자동차 업황으로서 전기차 관련 섹터 즉 자동차 업황에서 좀 대장주로서 부품주 역할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명신산업이 지금 아주 두터운 매물대에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벽을 뚫고 난다면 좀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명신산업을 꼽아주셨습니다. 그 자동차주들은요, 현대차, 뭐 기아 그리고 오늘의 명신산업이나 뭐 이런 종목들 모두 1월 효과를 깨고 1월 효과만 누리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소위 물려 있는 이 패턴을 좀 깨야 우리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다시 얻고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1월 달에 이 바짝 좋은 건 작년의 대자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요. 염정 팀장님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1년 동안 그 흐름이 깨졌던 것은 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수급이 개선된다 한 게 2분기였고 작년 2분기, 3분기 될 거다 했는데 결국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주가가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실적면에서 봤을 때 뭐 사실 뭐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좋아진 부분 당연히 없었습니다만 일단은 영업이익률에서 급격하게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액이 일단은 부품에 좀 관련되어 있어요. 현대차 향 부품 쪽에 대부분이 있지만 또 기계에 대한 비중이 약 10%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사실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부분이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수급, 그러니까 공장에 대한 부분에 공장의 이제 설비라는 그런 부분을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현대위아가 이제 기계 쪽에 대한 매출, 기계 관련된 매출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올해 일단은 실적 추정치가 전년 대비해서 약 매출은 20% 정도 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위아, 일단 현대차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동차주 말씀하신 대로 좀 다소 좀 신뢰를 좀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이 큰 종목보다는 그래도 현대차와 함께 갈 수 있는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을 지금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현대위아를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위아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 김진만 팀장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일단은 오뚜기님께서는 네이버 차트가 깨졌는데 네네. 지금 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여쭤보셨고 근데 또 다른 분께서는 네이버는 지금 수급을 보면 외인과 기관이 다 팔고 있어서 소위 사자마자 소위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물리는 종목이다라는 이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저는 현재 주가 사도 됩니다. 사도 됩니다. 좀 공격적으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지지 라인이 한 35만 원 초반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뭐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차트가 깨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인 베팅을 할 연초라면은 저는 지금 정도 매수가로는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대신 이 부분에서 뭐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은 되게 타이트한 손절 라인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신규 매수는 현재 35만 원 정도 라인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은 33만 원 정도 한 5%, 6% 정도 더 밑으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뭐 되게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염정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카카오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해서 카카오에 대한 말씀은 사실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쉽게 카카오 지금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 두 종목 다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 선까지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개별적인 네이버와는 좀 다르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에 사실 자회사에 대한 상장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어떤 한 몫을 좀 떼어줬다라고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또 자회사 추가적인 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는 이제 거의 지금 약간 지주사 느낌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는 지금 수급 면에서도 지금 이렇다 할 좀 방향성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카카오는 물론 지금 시점에서 사셔도 장기 추세에선 당연히 오를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을 어떻게 잡으시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는 라인이다. 물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한다. 11만 원, 12만 원 통과를 한다고 하면 그때 사셔도 일단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꺾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픈 단어, 꺾인 추세. 네, 자 카카오는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염정 팀장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들 가운데에서 철강과 조선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희는 현대미포조선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오늘 시장 대비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오르고 있을까요? 염정 팀장께서는 수주 계약했다. 오늘 3건의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왔죠. 그런데 김진만 팀장께서는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주가 수주가 나왔고 그리고 이 수주가
질이 좋다고 합니다. 비싼 비싼 배를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일시적이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일단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전 조선주들은 사실 개인 투자들이 좀 손 안 대셨으면 할 수 있는 좀 섹터가 그렇군요. 조선 쪽인 것 같은데 다 좋다고 합니다. 다 좋다고 하고 저평가라고 하는데 주가가 왜 안 가는지 이유를 좀 보시면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뭐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그냥 개인 투자, 회사 다니면서 투자를 좀 병행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특히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매수 의견을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거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조선주 중에 제일 노이즈가 적은 회사가 현대미포조선이고요. 그만큼 영업이익률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조선주가를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릴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 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일부 상승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게 지속이 될지 여부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진다는 말씀이 있고요. 지금도 뭐 유가도 고려해야 되고 그냥 후판 가격도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밀렸던 수주 계약들이 막 나오는 거지 앞으로 수주가 늘지에 대해서는 이 또한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대기 어려운 섹터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고 굳이 이제 만약에 보신다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았다라는 말씀도 겹쳐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신. 네. 저희 광장이 또 그런 거 잘하죠. 네, 맞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살짝 숟가락을 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계여행 표류기 님께서도 조선은 수주할 때만 반짝 상승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는 이 스펙이 상승해서 배값도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비싼 배 세 척을 수주했다라는 내용도 반짝 상승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 염정 팀장께서는 네. 오늘 수주 계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수주 계약 일시적 현상입니다. 일시적 현상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같은 일단- 의견이시네요. 네, 사실 이제 수주 계약 공시로 인해서 이제 오늘 이제 반짝 상승을 했고요. 이제 어제도 좀 좋은 움직임 보였었는데 여기에는 좀 최근에 너무 많이 눌렸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가 앞서 말씀드린 성장주가 지금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많이 눌렸던 종목 중에서 섹터에서 또 끌어올 만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이 또 조선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 같은 조선 섹터는 사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승폭 아마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 2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슈퍼사이클이거든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2년째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수주 공시가 나올 때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제 수주 후에 그 실적으로 매출액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워낙에 좀 이렇게 나눠져서 간다, 쪼개서 간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임팩트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뭐 전통주로 만약에 좀 갈아탄 분위기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조선 철강 쪽으로 가는 건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 연속 지금 15%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다. 네. 라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빠진 데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빠진 것도 분명히 매력이고 수주도 매력입니다만 일시적이다라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또 이걸 잘 버무려서 의견을 세워보셔야죠. 그래도 타픽을 여쭤봤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타픽. 두 분은 뭘 꼽고 계실까요? 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꼽아주셨습니까? 뭡니까? 이거 무슨 일시적이지만 타픽이다. 어떻게 일시적이지만 해석됩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저는 예. 만약에 조선주를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이즈가 가장 적은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나씩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조선 쪽에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단기 추세선은 그러니까 그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현대미포조선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85,000원이란
6, 7% 정도의 상승력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매물대가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는 85,000원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염정 네. 팀장께서는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그 안에서 그나마 낫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봐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는 의견이십니까? 그나마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낫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예, 조선업에서 사실 고르는 거는 쉽지 않은데요. 음. 조선업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적인 종목, 굳이 내가 그래 조선업에 좀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선업에서 뭐 수주에 대한 공시는 좀 반짝 이슈가 될 것이고 조선업에서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친환경 선박에서의 그래도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종목이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신규 상장을 했지만 신규 상장 후에는 사실 흐름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어졌다가 지금은 다소 좀 많이 좀 꺾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격선은 이제 신규 상장 후에 그 가격대 초반의 가격대를 지금 유지는 그래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수급면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 사실은 신규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보다는 수급으로 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요. 현대중공업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야, 이 대표 조선주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볼 수 있겠다. 두 분 모두 조선주 투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네요. 그리고 철강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포스코가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하죠. 임시 주총을 앞두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전환 소식에 오늘 장중에 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철강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탑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철강주도 뭐 그렇게 썩 매력 있게 보고 계시진 않네요. 김지만 팀장께서는 현대제철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일단 포스코의 노이즈가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택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으로 최근에 기사로 보시면은 정관으로 이제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좀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도 저점은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직전 저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철강의 좀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좀 현대제철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점에서 조금 더 포스코보다 탄력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뭐 철강도 사실상 이제 좋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존재를 해서 섹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철강석 가격의 급등과 급락으로 인한 조금 그런 이제 단기적인 좀 노이즈의 현상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철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철강의 수요는 그래도 전기차 혹은 이제 건설 쪽의 붐이 계속 일어날 때까지는 철강 쪽 수요는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께서는 요 241선 라인은 4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리지만 경기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원자재 관련주들은 정말 업황이 빨리빨리 바뀌고 단순 2, 3일 안에 업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이익 보존을 좀 걸어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손절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한번 사이클이 무너지게 될 경우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될 가능성이 크니까 저는 공략은 가능하지만 대신 원칙과 이제 손절가 혹은 이제 목표가를 딱 정해두고서 이제 원칙에 맞게 매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좋고 플랫폼 주식들이 떨어져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할까라는 큰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은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수 한판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